뭐 이겼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뭐 축구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죠. 그 조르단이라는 그 나라는 미국하고의 동맹 국가입니다. 예, 요르단. 요르단은 동맹 국가고 요르단 국왕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를 나와가지고 그 전투기 조종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가 그 ISIS가 그 요르단이 그 미국과 연합을 해서 그 ISIS 거주 본거지를 폭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연합군의 요르단이 거기에 참전을 해서 요르단 그 전투기 조종사가 거기 출격을 했어요. 그 연합부대에 형성해갖고 근데 격추를 당했어요. 격추를 당했고 IS한테 잡혔습니다. 그 뉴스에 보도돼갖고 엄청난 슬픔이 됐죠. 조종사를 죽인다는 거예요. 미국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조종사를 죽이겠다고. 그 조종사를 갖다가 철장에 넣고 시바리를 뿌려갖고 태워 죽였어요. 아이고. 그걸 영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 요르단 국왕이 내 비행기 몰고 내가 내일 가겠다. 그래갖고 뭐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이 막 그 전투기들이 IS를 갖다 무차별 공격했는데 요르단에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그 시리아 그 레퓨지가 뭐냐면은 그 시리아를 탈출한 그 구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4만 5천 명이 시리아에서는 맨날 전투를 하고 그렇게 그런 그 가스를 살포해서 죽이니까 시리아 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접 국가로 그렇게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하는 거잖아요. 피신. 피난을 가는데 그 요르단의 이제 국경이 또 마주보고 있으면 가까운 요르단의 그 국경에서 그 사막에서 잠을 자면서 문 좀 열어달라 했는데 요르단 국왕이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 요르단 국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 수배 정도의 지금 난민을 이미 받아들였다.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장사도급에서 그래서 그 지금 난민들이 그 요르단 국경에서 저렇게 요르단한테 지금 국경문 좀 열어서 우리 좀 데려보내달라고 그런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리아 그 난민이 지금 가장 큰 인구의 지금 거의 60%가 빠져나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부녀자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내란은 그 인종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내란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념이 다르고 그런 그 체제가 다르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이렇게 융합을 하려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종 청소. 그럼 결국은 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판국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보수하고 그 좌익들하고 대립했을 경우에 또 지역도 또 뭐 감정이 아주 뭐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실제적으로 보수 괴멸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또 전직 총리했던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30년을 집권을 할 건데 보수는 괴멸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아주 그런 그 폭언도 했고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뭐 보수는 불태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이프 보자 시절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걸로 보수 괴멸. 보수는 뭐 그런 얘기 비싼 거. 그런 게 아무리 이념과 사상과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감정이 틀리더라도 어떻게 자국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자기가 진정한 그런 자국 국민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라면은 아무리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그렇게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 아니면 뭐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옛날에 과거에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학살하는 거와, 그 현재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인민들을 탄압하고 그게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거와, 시리아의 아사드가 자국 그 민중 저항을 하는 그 순진한 국민들한테 독가스를 살포하는 거라. 뭐 그거 별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걸 시행을 했고, 뭐 한국이야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속에 푼 그 도끼는 똑같다는 거죠. 저는 보수와 괴멸되길 바라고 보수를 불태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은 그건 국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리아 일단 요르단으로서는 그 시리아 난민 4만 5천 명을 결국은 거부를 한 상태네요.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예. 시리아 난민들은 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돌아가면 죽는데 아, 그리고 또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 다 쏴 죽인답니다. 그런 데도 있죠. 국외를 떠났다 다시 들어온다고 다 쏴 죽인대요. 아, 반동분자라고. 참. 지금요, 이 시리아가 지금 이게 이 아사드 정권을 빨리 폭격을 해서 아사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아사드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 러시아가 또 그 옆에 그 아사드를 갖다 품고 있어가지고 전면 전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약간 그 일동적으로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그런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인데 이 아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 난민들을 지금 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과 포함한 중동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다가도 그런 많이 자국을 떠나고요. 그런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학대, 뭐 부녀자들도 그런 아주 포악한 정권에 대한 그 학대 때문에 이제 많이들 피신들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영국도 안 받고 하다못해 독일도 안 받고 프랑스는 이미 거의 안 받고 결국은 스페인이 좀 받아들였고 미국도 받아들였는데 이 중동계 그 난민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테러리즘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국 나라들이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거기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들의 멤버들이 거기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르단 국왕이 우리는 지금 너무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못 받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국제사회에다 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그러지 말고 같은 인접국이니까 좀 받고 나중에 시리아가 어떤 안정을 가졌을 경우에 다시 그들을 갖다가 귀환 조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어떻게 그런 물도 없는 그런 사막시대에 저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냐라고. 지금 이 시리아 난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매일 뉴스가 시리아 난민 뉴스만 나와요.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시리아 정부 요르단 국왕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도 왔었어요. 방문을 했었네요. 네, 방문했었어요. 예. 전투기 조종사예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아, 출신. 그렇다 그랬나요? 예. 아, 전투기 공군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공군 왕인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었고 네. 중동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예. 많이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의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예.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고. 예. 중동 국가에서 미국이 친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또 몇몇 나라가 있는데 근데 사실 중동 믿을 수가 없는 게 파키스탄도 결국은 뭐 미국하고 동맹 국가지만 근데 파키스탄은 절대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진 않아요.
파키스탄은 굉장히 똑똑한 게 절대 미국을 자극하는 반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안 하는데 파키스탄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테러리스트들을 갖다 보호를 해요. 자기네 국가에 숨겨주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파키스탄한테 경제적 제재를 한 적도 있고요. 이라크는 사실상 미국한테 완전히 반기를 들고 미국 편에 들어서 있는데, 근데 이라크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니파의 IS가 아직까지도 기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전쟁이 종식된 상태에서 미군들이 거의 다 철수를 하고 일부 특수 요원들만 약 몇천 명 정도가 남았는데 알레포 지역에. 근데 이제 IS가 90%가 괴멸이 됐다고 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괴멸된 건 맞습니다. 무자비한 엄청난 폭격을 했어요. 전혀 IS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 또 IS가 지도부가 또 새로운 지도부가 또 이렇게 지도부가 꾸며져 가지고 다시 또 테러를 하려고 지금 들고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IS도 이라크 국민, 현재 미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이라크도 이라크 국민. 그러면 미국에도 외로운 늑대가 있듯이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과 그런 친교를 맺고 그런 외교 관계가 성립이 돼도 이라크를 갖다가 반미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나쁘다. 우린 미국 싫다. 양키 고음. 이라크 국민 자체가 IS가 되는 거예요. IS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치적으로 현 정부가 싫어. 민주주의가 난 싫다 이거야. 나는 왜 미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미국의 모든 그런 불효가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결국은 반군이 되는 거예요. 정부군하고 대항하는 그런 반군 세력이 되는데 그게 바로 IS,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단체죠. 또 이라크에는 말씀하세요. 이라크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안정을 찾았죠. 3번이나 찾았죠. 그러니까 안정을 찾아서 경제 성장을 이뤄가면서 또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아울러서 함께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3위의 원유 증산국가예요. 3위. 이란 다음.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유하죠. 그러니까 이라크의 과거에 이라크에 대해 재미난 일화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라크가 보면은요, 건물들이 과거에 지은 건물도 굉장히 잘 졌어요. 그러다 대한민국하고 영국하고 서방 세계에 와서 이라크가 과거에 전쟁했을 때 그렇게 모든 도시가 황폐화됐을 때 이라크는 돈이 많으니까 막 수많은 집을 많이 진 거예요, 사막에다. 근데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아파트고 이라크 국민들이 집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며칠 살아보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자느냐? 소나 외양간처럼 그렇게 사막에다가 이렇게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온마을에서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도시에 와서 그런 닭장 같은 데서 못 살겠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했죠. 이라크 국민성이. 그렇게 석유를 팔아서 달러가 많아서 전쟁을 그렇게 수없이 해도 이라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죠. 근데 다만 이라크가 그런 인종으로 인한 그런 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는 시아파, 수니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들은 싸워요. 우리가 영원하고 싸우듯이. 우리도 사는 놈 말 못해요. 우리도 영원하면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총을 갖고 싸웠지만 우리는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싸우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지금 그런 어떤 IS가 아직도 이제 거기 다 완전하게 이 박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기승을 또 이렇게 조직을 또 재건해 가지고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라크가 그런 어떤 석유 생산량 3위에 준하는 그런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테러 분자들로 인한
어떤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라크의 그 화폐 단위가 이제 디나르화인데 디나르화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네.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디나르화인데 쿠웨이트 디나르화죠. 이제 이라크 디나르화하고는 좀 다른데 현재 쿠웨이트 디나르화는 1디나르당 3.7달러에 육박하는 아주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이라크도 과거에 1디나르당 한 3달러대까지 그 가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가치가 없어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당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빨리 국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또 통용이 될 수 있는 화폐로 통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라크가 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중동 국가 화폐가 그 서방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 거의 다 사용을 안 하죠. 아무리 화폐 가치가 높아도 아직까지 국제 그런 통화에 누구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는 중동 지역에는 안 되고요. 대부분 서방 사람들은 이제 주로 위안화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위안화도 그렇게 일본의 앵하고 유럽연합의 그 유로,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가장 세 개의 그런 그 통화량을 잠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도 한 그 나라가 경제가 파탄이 됐고 인플레 현상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게 미국 달러로 도입하잖아요. 미국 달러를 도입해야만 경제 안정을 취하고 물가 안정하고 그거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미 3번 정도의 그 ISIS라든가 그런 반도 세력을 몰아냈고 다시 그게 또 기생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몰아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몰아내는 저거는 이라크 국민들 전 국민을 갖다가 죽이지 않는 한은 저 ISIS는 괴멸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ISIS 자체가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라크에서 ISIS가 신문 기자가 목을 잘랐네. 그리고 저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냐 하잖아요. 그리고 볼 때 저놈들은 뭐 딴 나라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 ISIS가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의 반정부군.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리반 이야기를 했잖아요. 탈리반,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결국은 탈리반도 똑같아요. 지도부 무너뜨렸는데 지도부가 다시 또 기승을 하고. 탈리반은 엊그제 그 시스파이어, 평화를 그 전쟁 휴전을 하자고 해놓고 계속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동 문제가 왜 안정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게 그 석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를 100% 다 수입을 해서 그 정유를 해갖고 우리가 그 기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기름값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고충을 받죠. 이렇게 비싼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가격. 그 배럴당 그 가장 그 적절한 가격이 14달러라며요. 14달러가 가장 이상적인 가격인데 예. 그거 중동의 그 원유 그러니까 그런 14달러짜리가 때로는 뭐 60달러 막 100달러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00달러가 넘은 적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에서 그 가솔린 개솔린에다가 특수세를 아무리 그렇게 매긴다고 해도 어떻게 1리터에 1,500원, 1,600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전 세계를 가도 1리터에 1,500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 중국도 쌉니다. 북한도 가솔린이 싸다는데 왜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1,500원, 1,600원씩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너무 비싸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그
그 휘발유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그렇게 소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 한번 또 올라가면서 그 유가가 내려갔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나쁜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는 정부의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정부가 국민을 그냥 등쳐먹는 거죠, 뭐. 완전히 강탈하는 거죠. 예. 왜 중동에서 원유가 내리고 미국에서 그 원유값을 조정을 했는데 미국도 내리고 미국은 그 한때 그 오일 그 한참 쇼크 있을 때 미국도 뭐 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달러까지 올라가면 막 그것도 비싸다고 막 미국 국민들이 막 아우성치고 자동차 중지해야 된다 막 그래서 3달러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대략 3,300원인데요. 근데 그게 1리터가 아니고 우린 1개론. 그러니까 1개론은 4리터입니다. 4리. 네. 가장 비쌌을 때가 4리터에 3,000원 받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막 징징 울고 다닌 거예요. 네. 그 미국에서 그래갖고 그때 한참 그 중동의 그 석유 그 안정을 가져왔을 때 갑자기 1개론 4리터에 2,000원까지 내리더라고요. 4리터에 2,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4리터에 2,000원.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그 배기량이 크고 그런 그 엔진 그 사이즈가 크고 엔진이 뭐 V6 엔진 뭐 6기통 8기통을 타고 다녀도 기름을 갖다가 50불 이상 넣는 사람이 5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이 없어요. 전 미국에 살 때 네. 기름을 한번 넣을 때마다 2만 원씩 넣었어요. 20불씩 넣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씩 넣는 거는 뭐 다반사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이런 특서세에 묶여가지고 정부가 이 국민들한테 이 휘발유값에다가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폭리취하는 거죠. 휘발유값, 자동, 예. 새 정권이 들어오면은 다른 데에다가 세금을 올리나 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편안하게 운전하고 살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이거 조정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500원 이거 1리터에 1,500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옛날에 우리는 그 자동차 문화가 늦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 문화가 생겼고 일본도 1970년대부터 모든 국민들이 1인 그 자가용 갖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었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1980년대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고 사실상 우리는 90년대 초반에 가서 겨우 그런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태동이 된 건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그 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그런 그 돈을 뭐 대외 협력 사업에 썼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정치 자금 모으느라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아주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국민들의 눈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과거 정부부터 기름값이 올려놓은 걸 갖고 이건 당연하다. 기름값이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비싼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본래 휘발유는 금값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모르니까 휘발유는 비싼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갖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자동차를 갖다가 운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다들 누구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말도 안 나는 가격입니다. 이 휘발유값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휘발유값은 저는 700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700원에서 최하. 1,000원. 아무리 올라도 1,000원까지는 저는 그것도 비싼 거예요. 1,000원도. 1,000원까지 정도. 그러면 여러분 1,000원 1리터에 1,000원 내가 1,000원을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1리터에 1,000원. 예? 1리터에 1,000원이에요. 그럼 그게 달러로 1달러입니다. 그럼 1달러가 지금 1,100원이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4리터가 4,000원이죠. 내가 1,000원으로 딱 책정을 잡았을 때. 네. 그럼 미국의 1개론이 4리터예요. 그럼 1개론이 4불이에요. 4불. 그렇죠. 4불이면 미국에 데모 일어나요. 데모. 데모 일어나고 거짓말 좀 보태갖고 네. 그 큰 대형 차들 6기통 8기통 차들 다 헐값에 다 넘어가고 고철장으로 다 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 그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그 3개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4기통 라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동차 엔진 4기통 라인을 다 축소해버렸어요. 하나만 남겨놓고 다 축소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차 작고 엔진 작은 거 싫다는 거예요. 기름값 싼데 뭐. 미국 사람은 전부 다 백인들 8기통, 6기통 탑니다. 그래요? 네, 다 그런 차들 타는데 대한민국에서 1,000원만 해줘도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1,000원만 해도 1개론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 아무리 올랐다고 그래도 4리터에 지금 미국에 아무리 올랐다고 그래도 한 2,500원 정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LA는 비싸요. LA는 또 그 동네는 또 이상한 동네야. 거기는 뭐 기름값이 뭐 1개론에 한 3,000원 이상 한다고 그러더라고. LA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번 동부에서 보면은 현재 미국의 그 4리터에 2,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싼 거죠. 3배죠. 한국하고 3배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그 가스비는 국민들이 데모를 해서라도 7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국민들이 자동차 파업할 수 있죠. 자동차 당분간 운행 안 하면 되잖아요. 기름값 너무 비싸갖고 이건 폭리다. 우린 차 안 타고 다니겠다. 그럼 자동차 안 팔리고 그랬을 때 그런 막 로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심의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1,500원, 2,000원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갖다가 눈을 가리고 다 착취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기름값이 굉장히 쌉니다. 네,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요. 유럽연합도 싸고요. 하다못해 필리핀, 태국 이런 데도 기름값 굉장히 헐값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착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유류값, 자동차세, 의료보험료 뭐 이런 데서 다 착취를 하고 그 돈들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속속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정부가 김대중 이런 정부에서 한참 기름값 이렇게 뭐 김대중이 정부 때부터 기름값이 오른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판공비가 아니고 그런 대위를 모으려면은 돈을 갖다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그러면은 뭘로 걷어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휘발유값을 갖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3배로 붙여놓은 거예요. 국제 그 시세 가격의 3배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 지금 대한민국이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어떻게 그 대중문화의 국민의 발인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1,500원, 1,600원씩 내고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안 가요. 여기서 참 자동차 운행하고 다니기가 좀 겁이 날 수 있겠죠. 외국에서 그렇게 저렴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했던 분들은요. 아니 저렴한 환경이 아니고 네. 국제 시세 그 배럴에 맞춰서 서울값이 올라요. 미국도 중동에서 그 원유 증산을 멈추고 늦추는 그런 상황에서 원유 배럴당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일. 올랐을 경우에는 기름값이 올라요. 올라봤자 1리터에 한 50원? 1리터에 50원 정도 올라요. 50원. 그런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봉을 뽑으려고 하니. 그러니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1,500원씩 그렇게 받아 처먹어갖고 챙긴 돈이 국세청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을까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허튼 짓들을 하는 거예요. 허튼 짓. 빼내가지고. 그럼 결국은 김대중이도 그런 돈으로다가 북한에 4억 5천만 불을 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국민의 혈세로.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남은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1시간 벌써 20분이 여러 가지 나가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식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제가 필리핀, 두아르테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이것도 내가 끔찍해서 얘기한 건데, 예, 두아르테가 경찰총장한테 이제 귓속말로,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두아르테는 과거에 경찰이었었습니다. 이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 대통령이 마약 사범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보는 대로 다 쏴죽이라고 그래갖고,
그동안 지금 쏴주는 게 4천 명을 쏴주겠다고 음. 4천 명을 소탕했다고 이제 그런 두아르테한테 그런 브리핑을 하는 거. 아, 이거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하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두아르테 같은 경우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인권단체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 그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말고 자국 국민을 갖다가 마약을 만졌다는 이유로다가 그냥 바로 현장에서 사살해버리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혹시 처음에는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이게 저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또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도 200명을 죽였다고 그러고요. 그때 어떤 그 내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청구를 받아갖고 이제 두아르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두아르테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그 치안을 담당하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범죄자들을 재판다 필요 없으니까 바로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는 내 명령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고 난 못하겠다. 내 치고 나 그럼 난 내무부 그 장관을 하지 않겠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필리핀의 범죄자가 많으니까 너도 내가 총 한 방이면 날릴 수 있다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완전히. 이 두아르테 이놈은 내가 볼 때는 아마 말로가 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약 사범들한테 암살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마약 갱들이 가만 안 놔두죠. 그러게요. 아마 조기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미국 대법원의 그 슈프림 코트에서 어저께 판결을 해갖고 또 많은 문제가 됐죠. 그 중동에 미국을 들어올 수 없는 국가가 뭐 소말리아, 이란, 예멘, 뭐 시리아, 북한까지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란까지 포함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 법을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을 했을 때 그 인권단체라든가 많은 서방 국가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그 인권을 막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 어떻게 그 나라에 뭐 도둑놈도 있을 수도 있고 간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테러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까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이 도매금으로 싸갖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인권 탄압이다. 그래서 국제 그 인권단체에서 막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막 미국에서도 막 그 아랍계들이 막 그런 막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미국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았다. 테러리즘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고 또 테러리즘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9.11 사태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정한 악의 축의 그 중도 국가들의 미국의 그 입국 불허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내가 승인을 하고 나는 지지한다 해서 이제 못 들어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또 이제 이어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이 이제 아무런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북한에서 이게 좀 칠 거예요. 북한이 진짜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북한이 도대체 시간을 갖고 이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핵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하는 건데 북한이 왜 이렇게 핵을 포기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내가 내 판단에서 내 수준에서 볼 때 핵미사일이나 이런 그 핵무기들을 포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마치 화장실에서 화장지 쓰는 거하고 화장지 쓰는 거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맞죠? 화장지 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휴지처럼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김정은 대체 핵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핵을 포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북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나 역시 한반도에 평화를 줘서 북한을 좀 더 나도 잘 살게 해주고 남북한이 이제 고루 이렇게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북한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 남쪽과 북쪽이 빠른 시일 내로 이미 7월 4일 날 북한이 철도성하고 이미 계약을 다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북한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그러니까 아마 7월 4일부터 공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북한의 도로하고 철도를 깐답니다. 참.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걸 깔아버리죠? 그러면 저놈들이 만약 그런 기차가 개통됐을 때 북한의 간첩들이 엄청 넘어올 텐데. 그러니까는 다목적으로 하는 거죠, 일종의. 네. 북한에 그렇게 그 항만이나 SOC 그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서로 남북이 네. 왕래하게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을 주저하게 하고 또 기회를 또 놓치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뭐 몇 가지 다목적을 포석으로 이제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을 연결했다는 걸 미국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미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미 합쳐 있다. 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북한 폭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예, 그거지 그거예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북폭이 앞으로 다가오는 게 두려우니까 북한 그 정권에서도 먼저 이런 걸 바랬을 거고, 너네가 우리하고 빨리 합치면은 미국 절대 못 친다. 통합한 나라라는데 주권 국가를 누가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감히 못 친다.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형적으로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는 바로 미국에 대한 그 북한이 비핵화라는 과정에서의 강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빨리 이런 공사를 시작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거에다가 북한에다가 또 그렇게 남북이 왕래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돈이 다 이게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뭐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왕래한다고 해도. 지금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달러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오르더라고요. 계속 올라요. 환율이 원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가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예, 심각하죠. 예, 심각한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 문제에 대해 우려가 본래 그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에콰도르, 과거에 그런 남미 정권들이 왜 무너진 이유냐면은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그 국고의 외환 보유고가 거덜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국가 지도자 그 대통령들이 그 외환 보유고가 많을 때 그 돈을 갖고 훔쳐가지고 스위스 중앙 계좌에 넣어버려요. 자기만 살라고. 그리고 모든 그 부정부패 불효들이 거기에 밑에 그 행정 모든 관계자들이 다 그 돈을 갖다가 그 컬루션, 그 비리에 연루가 되는 거야. 다 훔쳐먹는 거야. 그럼 결국은 나라의 그 곳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텅텅 비어 이런 있잖아요. 거죠. 예. 거기다 누구 주지, 누구 쓰지, 뭐 훔쳐가지 이런 곳간이 비잖아. 그럼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 화폐가 어떻게 되겠어? 화폐는 종이자예요. 종이, 예, 휴지.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휴지야, 휴지. 예. 휴지는 그래도 사용이라도 하지. 돈은 어떻게 사용할 거야? 또 자동차를 한 대 사러 가는데 우리가 그 수레를 긁고 가야 돼. 수레. 또 왜 수레를 긁고 가야 되느냐? 돈을 싣고 가야 되거든. 예. 그럼 돈을 싣고 가서 자동차가 이제 샀어. 그럼 자동차를 뭐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8천만 원 돈이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가치가 없는 거야. 예. 가치가 없으니까 8천만 원이 아니지. 자동차가 1억 5천만 원이 된 거야. 돈 가치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거 쉬는 사람이 옆에 따로 돈 월급 주고 아르헨티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와서 부자들이 차를 사는데 돈 쉬는 사람이 옆에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돈을 짊어지고 그 딜러에다가 돈 내려놓고 짐짝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건강하고 아주 충실해야만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막 달러가 오르고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점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가 그렇죠. 저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달러가 우리 중앙은행에 잔뜩 있으면 달러가 왜 올라요? 더 그럼요. 내려야죠. 맞아요. 800, 500 해야죠. 1000이 떨어져야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서는 뭐 달러가 1,700원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완전히 폭삭 많이 보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 정말.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또 빨리 우리가 민주화 회복하면은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북한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고 저 비핵화하고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북한 놈들이 터키 정부한테 아주 그냥 감사의 아주 그 메시지를 보내고 이 계약까지 했네. 터키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터키 대사관이 있나 봐요. 우리가 그 참전 너네들 용사 6월 터키는 내가 알기로는 전투 병력이 별로 파견이 안 돼갖고 북한 땅에 죽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놈들이 그 터키 정부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6월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전문가들이 와갖고 이거 봐 전문가들이 빨리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터키한테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북한 애들이 미국이 미국의 현재 미실종 전쟁 전몰자들이 북한 땅에 5,000명 정도가 있대요. 대략 파악을 하면은 그래서 그걸 달라. 근데 북한은 왜 미국한테 전문가들 왜 들어와 소리 왜 안 해? 자기네들이 이쪽에 동물 변화주고 터키한테는 니네가 와서 우리가 6월 줄 테니까 그럼 6월에 대한 터키하고 그런 동맹각을 맺으니까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미군 유해를 많이 발굴했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보니까 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미군들의 관연한 그런 소지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본 걸,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산나무를 캐면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미군 유해를 캐면은 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군 유해를 북한은 1구당 내가 알기로는 북한이 10만 불씩 주고 미국한테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구당 미국이 돈을 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미군 전사자 유해를 갖다가 고액의 보상금을 받고 미국 측에 인도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대요. 돈 주고 판다는 걸. 그래갖고 미군 유해에서 이렇게 어떤 영문 글씨라든가 무슨 소지품이 나오면은 그 뼈를 모아갖고 집으로 다 갖고 도망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살라고 하는 그 중간 업자가 또 있대요. 그럼 얼마를 주냐면 한국 돈으로 다 100만 원을 준대요. 그 주민한테. 얼마나 비싸게 받으면.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 유해만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그래갖고 6.25 과거에 6.25 때 한참 북한 땅에서 격전지 거기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유해를 발굴한답니다. 떼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이제 가장 유해가 많이 나오는 도시가 항해남도의 장진 일대랍니다. 장진 일대가 과거에 엄청난 중국군하고 그런 미군하고의 그런 격전지에서 주한미군들의 유해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미군들의 전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군복, 군화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뒷골이 굉장히 아프네. 뒷골이 갑자기 그렇게 아프지?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거를 1구당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그것도 북한에서 그런 돈을 또 지불해 왔대요, 여태까지. 그렇게 미국에서 지불해 왔고 여태까지 돈을 받고 6월을 넘겨줬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도 200구를 갖다 그렇게 막 개벽다기 이렇게 준 이유가 돈 안 받고 주니까 이제 그놈들은 그렇게 한 거죠. 니네들이 돈을 내고 가져가라. 이제 그런 저들의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의 테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발령받은 지명자가
아주 어저께 국회에 인준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100% 만장일치. 아이고, 그쵸. 인정 가야 돼요. 인정 가야 돼요. YG 복복을 네, 하든지 하지. 아주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고요. 그 해리스 그 장군이 인준 청문회에서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아직도 우려해야 되고, 아직도 경계해야 되고, 아직도 북한의 핵 위협은 무서운 거니까 이제 자기는 거기에 대한 그 소신을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그 싱가포르 그 회담을 해서 진짜 진정으로 그런 핵 위협이라는 게 사라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써 있고, 그것도 한국과 미국 그런 다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서 그런 평화 무도가 조성돼야 되는데,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도 그런 진정성을 확보하고 갖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장관이 그럼 왜 한미 그 주한미군 그 훈련에 대해 중단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거는 다른 차원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요구를 또 했고, 또 그들이 과연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큰 그 주한미군 그 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를 의지를 과연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는 만일 주한미국 대사로 가면은 한국과 미국의 아주 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네. 더 튼튼한 동맹을 저는 이어가는데 아낌없이 이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7월 초에 부임을 합니다. 7월 초? 예. 아이고, 손꼽아 기다리시네요. 제가 7월 초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7월 4일이나 아마 7월 4일이 미국에 무슨 기념일이 있는 날 아닙니까? 미국에서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가? 언제 뭐 독립기념일. 7월 4일인가 그런가요? 독립기념일이죠. 네, 그런 것 같죠. 불꽃놀이하고 미국은 역사가 짧아요.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가장 큰 한참 더울 때고. 의미 있는 때에 부임을 하겠네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초에 부임을 드디어 해리스 장군이 이분의 어머님은 일본 분입니다. 네. 이분의 어머님은 일본 분. 우리 환영 현수막이라도 들고 환영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해리슨 대사가 만일 그 발령이 받아서 가면은 네. 그분은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아마 그 공간이 그 대사관 공간이 거기서 그 관저가 가깝대요. 걸어 다닌답니다. 걸어서 간대요. 걸어서 그 대사 관저까지. 그랬을 경우에 해리슨 대사가 자발놈들이 또 테러하려나 무시무시한 태평양 사령관이 왔기 때문에 이분은요 장군 출신이에요. 별내게. 네. 장군 출신이라 아무래도 해리슨 대사가 우리 대한문에 와서 참 몇 마디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태극기 집회에도 또 이렇게 둘러보고 뭐 또 간혹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럴 기회가 또 주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슨 대사가 만일 그 덕수궁 그 강화문에 네. 그 이제 오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할 거 아닙니까? 해리스 대사 뭐 주한 미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 그리고 거기다 듣죠. 그 안에서 그 집무실에서 다 듣죠. 다 보죠. 다 보이죠. 저기 해리슨 환영 저기 현수막을 좀 준비 좀 하자고 해야 되겠네요. 미리 준비 좀 해야 되겠네요. 해리슨 대사가 네. 인천공항에서 많이 나왔을 때 VIP로 나오죠. 그러면 밖에 어디로 나오나? 밖으로 나오겠다. 그렇죠. 땅 속으로는 안 가죠. 천상 밖으로 나와야죠. 개인적으로는 안 간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항에도 가면 참 좋은데 태극기 들고 거기서 해리슨 대사하고 아무래도 감회가 깊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정보를 좀 입수를 하자 그래야 되겠네. 언제 오는 걸 알면은 공항에서 진짜 몇천 명이 가서 해리스 대사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해리스 대사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해리스 대사가 그 국회 인준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 가서 대한민국하고의 그런 더 과거보다 더
아주 끈끈한 그런 동맹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또 사실 그 주한미국 대사라는 자리는 전에 그 민선 출신 그 외교관들이 많이 와서, 사실 외교관들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외교적인, 사무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사무적인 선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주관하고 그런 대사 임무를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지역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그 군장비를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